민정의 손에서 부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꽃잎이 흩어졌죠. 어? 오빠?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민정아. 나, 오빠야. 민정이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재빨리 민정을 붙들었어요. 하객들은 말을 잃었죠. 그럼, 내 오빠는 바로 옆에 있었던 거야? 민정이 울부짖듯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은빛 낭독실입니다. 강원도 정선 산골 약국을 지키는 68세 아버지.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40년 전 사라진 첫째의 기억이 깨어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강원도 정선. 겨울산이 마을을 에워싼 작은 읍내였어요. 아침이면 연탄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저녁이면 산 그림자가 집들을 덮었죠. 이곳에서 도연은 40년 넘게 도연약국이라는 간판을 지켜왔습니다. 도연의 나이는 68. 허리는 구부정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어요. 약국 안에는 세월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약장, 삐걱거리는 의자, 먼지 낀 형광등, 그리고 하루 종일 틀어놓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도연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손님, 소화제 2봉지요. 할머니, 혈압약은 저녁에 드셔야 해요. 아이고,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대화들이 오가고 약포지를 접는 손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가끔 멈출 때가 있었어요. 약장 깊숙한 곳, 다른 약들 뒤편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만질 때였죠.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도연과 아내, 그리고 아기가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색은 바랬지만 도연은 그날의 공기까지 기억했어요. 따뜻했던 봄날, 아내의 웃음소리, 아기의 작은 손, 그리고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린 어느 겨울. 나는 여기서 늙어도 된다. 도연이 매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주문처럼 반복하는 말.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떠나면 안 된다고 믿었거든요. 이곳을 떠나면 과거까지 함께 떠나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연은 정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국 창문 너머로 읍내가 보였어요. 작은 슈퍼마켓, 철물점, 그리고 언덕 위 초등학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올 때면 도연의 가슴 한쪽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딸 민정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정은 40살, 읍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얼굴은 어머니를 닮았지만 성격은 도연을 닮아 과묵했죠. 민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다음 달에 상견례 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약포지를 접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죠. 그래. 누군데? 부산에서 사업하는 사람. 나이는 42. 민정의 대답도 짧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라디오에서는 구슬픈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약국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랑 아버지도 오시겠지? 도연이 물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머니는 돌아가셨대. 아버지만 계시고.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어요. 민정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거든요. 민정은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죠. 도연과 민정의 어머니는 40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정확히는 별거, 이혼 서류는 없었지만 관계는 끝났어요. 민정은 아버지 손에서 자랐고 어머니 얼굴은 희미하게만 기억했습니다. 아빠, 엄마 얘기는 상견례 때 하지 마.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죠. 도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민정이 약국을 나간 뒤 도연은 홀로 남았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틀어져 있었고 약 냄새는 코를 찔렀어요. 도연은 천천히 약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사진을 꺼냈죠. 사진 속 아기. 도연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진우. 하지만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낸 지 40년이 넘었어요. 민정도 오빠가 있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도연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매는 선명했어요. 그 눈매를 도연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거든요. 진우야.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꺼내는 이름이었죠. 손끝이 사진을 쓰다듬었고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아내가 떠나던 날, 아기가 사라지던 날, 그리고 혼자 남겨진 도연과 어린 민정. 나는 딸을 지켜야 한다. 도연이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상견례, 신랑의 아버지, 낯선 사람과 마주해야 하는 자리. 왜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이 평생 잊으려 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될 줄은, 그리고 그 과거가 딸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라디오는 꺼졌고 약국은 고요했습니다. 정선의 밤은 깊었고 산 그림자는 마을을 감쌌어요. 도연의 심장은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사흘 앞둔 어느 오후였어요. 도연은 약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차가웠어요. 겨울이 오고 있었죠. 마을 이장이 약국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걸음은 빨랐어요. 도연과는 40년 지기였죠. 도연이 정선의 약국을 열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도연아, 딸 결혼한다며? 이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음 주에 상견례하고. 신랑이 어디 사람인데? 부산에서 사업한대. 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어요. 이장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탁 쳤죠. 아, 맞다. 신랑 아버지가 박성철이라더라. 그 순간 도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박성철. 그 이름이 귀에 박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뭐라고? 도연이 다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말했죠. 박성철. 옛날에 이 동네 잠깐 살았던 사람이야. 80년대 초였나? 기억 안 나? 그때 내 아내랑. 이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보고 뒤늦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미안, 괜한 말했네. 이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약포지가 구겨졌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간 줄도 몰랐죠. 박성철.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40년 전 아내가 떠나던 겨울. 그때 아내 곁에 있던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름만큼은 잊을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아내가 집을 나가던 날, 아기를 데리고 떠났던 그날, 그리고 얼마 뒤 아기만 사라진 채 돌아왔던 아내의 얼굴. 성철이가 데려갔어. 미안해. 아내가 울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도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면도를 하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떨려 넥타이를 제대로 매지 못했죠. 상견례 장소는 읍내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민정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신랑 준혁도 와 있었죠. 42의 나이답게 얼굴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준혁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물을 따라주며 작게 속삭였죠. 아빠, 긴장 풀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도연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물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였지만 자세는 꼿꼿했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도연이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매, 광대, 미간, 모든 게 겹쳐 보였어요. 40년 전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이 그대로 늙어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철입니다. 성철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도연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성철의 눈과 도연의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성철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성철도 도연을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낯선 사람을 만난 긴장일까요? 아, 예. 반갑습니다. 도연이 억지로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성철의 손은 따뜻했지만 도연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악수가 길어졌어요. 둘은 서로의 눈을 놓치지 않았죠. 자, 자리에 앉으시죠. 민정이 어색한 공기를 깨려 애썼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음식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성철을 바라보고 있었죠. 혹시 젊을 때 정선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도연이 갑자기 물었어요.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도연은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성철의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손에 든 잔이 미세하게 떨렸죠. 잠깐 있었습니다. 80년대 초에 성철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었죠. 언제쯤이었습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80년 몇 월이었습니까? 도연의 질문이 날카로워졌어요. 민정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 오늘 좋은 날인데.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빛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성철이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82년 2월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1982년 2월 도연의 첫째 아들이 사라진 바로 그때였어요. 민정이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하지만 도연의 눈은 성철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성철도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상견례는 그렇게 얼어붙었습니다. 상견례는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민정은 울면서 식당을 나갔고 준혁은 당황한 채 아버지를 따라 나갔어요. 도연과 성철만 남았죠.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잊으십시오. 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죠. 잊을 수 없소. 도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성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갔어요. 도연은 홀로 남겨졌죠. 그날 밤부터 도연은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문을 닫은 뒤 오래된 서랍을 뒤졌어요. 40년 전 신문, 낡은 메모, 그리고 아내가 남긴 편지 한 장. 모든 게 먼지투성이었죠. 편지는 짧았습니다. 미안해.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어. 다시는 찾지 마. 아내의 글씨는 떨려 있었어요. 도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마을 노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70년대, 80년대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시절 정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죠. 도연아, 갑자기 왜 그래? 마을 이장이 물었어요. 도연은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를 피운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날따라 손이 갔죠. 이장님, 박성철이란 사람 기억나세요? 그 사람? 그야 기억하지. 내 아내랑. 이장이 말을 멈췄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말씀해 주세요. 이장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때 내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성철이란 사람이랑 읍내 여관에 잠깐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한 달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만 혼자 돌아왔지. 아기는 없이.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담배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지. 그냥 사라졌어. 그때는 그런 일이 흔했거든. 70년대, 80년대엔 입양도 흔했고 서류도 허술했어. 아이들이 행방불명이니 위탁이니 하는 이름으로 사라지던 시절이었지. 이장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내 아들도 그렇게 사라진 건가요?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어. 다만 그 성철이란 사람, 그때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갔다는 말은 들었어.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이장을 뒤로하고 도연은 마을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죠. 도연은 읍내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녹슨 부스, 깨진 유리, 끊어진 전화선. 아무도 쓰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에게는 의미가 있는 장소였죠. 40년 전 도연은 이곳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이만은 살려줘. 제발.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이 부스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미안하다, 진우야. 도연이 부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혔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도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어디야? 약국 문 닫혀 있던데.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밖에 나왔다. 아빠, 또 과거 파헤치는 거야? 제발 그만해. 나 결혼 준비해야 한다고. 민정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민정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아빠는 늘 미안하다고만 하잖아.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그리고 오빠한테도. 민정이 흐느끼듯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약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시켰죠.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결혼식 전에 끝내야 한다.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민정의 결혼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도연은 소주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국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랍을 뒤졌어요. 성철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 받은 명함이었죠.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부산 해운대구. 내일 가야겠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연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또 악몽을 꾸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약국 문에 휴무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산행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정선의 산이 멀어졌습니다. 도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성철을 만나러 가는 길. 40년 만에 진실과 마주하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는 4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산이 지나가고 터널이 지나가고 바다가 보였죠.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성철의 주소를 찾아가는 길은 복잡했어요. 골목을 몇 번이나 돌았고 길을 잃기도 했죠.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성철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 녹슨 우편함. 도연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 성철이 문 앞에 섰어요. 놀란 얼굴이었죠. 도연은 성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성철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어요. 좁은 거실, 오래된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도연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성철과 준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앉으시죠. 성철이 말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랑 당신 무슨 사이였소? 단도직입이었어요. 성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깍지 낀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사랑했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하지만 성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 당신한테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구해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술을 마시고 손을 들었다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도연은 약국 경영이 어려워 술을 마셨고 화를 참지 못했죠.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나는 때린 적은 없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철은 쓰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폭력이에요. 그 사람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울면서 제게 왔죠.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철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성철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죠. 성철이 봉투를 도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보세요. 도연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사본이었죠.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입양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성철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첫째는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정리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성철이 계속 말했죠. 1982년 2월. 정선. 이름은 지워져 있지만 날짜는 남아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진 뒤였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소?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그 사람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대요. 서류 한 장 남기고.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4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들은 어디론가 팔려간 겁니까? 제가 찾아보려 했어요.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입양 기록도 엉망이었고 누가 누구를 데려갔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과도 헤어졌어요.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나는 방관자였소. 내 손이 더러웠던 거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도연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문을 향해 걸었어요. 성철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기다리세요. 할 말이 됐소. 도연이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도연의 등은 굽어 있었어요. 부산역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죠. 3번, 4번 전화는 계속 왔어요. 결국 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어디야? 오늘 왜 약국 쉬었어? 민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걱정이 섞여 있었죠.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밖에 나왔다. 또 과거 파헤치는 거지? 아빠 나 이제 지쳤어. 결혼 취소할까봐. 민정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혼 취소.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민정아, 아빠가 해결할게.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아빠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고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민정이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은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멈춰 섰습니다. 길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부산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정선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어둠이 내렸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내렸어요. 딸까지 잃으면 나는 끝이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한 번 아들을 잃었다. 이번엔 도망치면 안 된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도연의 결심도 어둠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정선에 돌아온 도연은 사흘 동안 약국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죠. 민정이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까지 사흘 남은 날이었어요. 민정이 약국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빠, 문 열어. 나야 민정이.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민정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빠, 제발. 내가 결혼하는데 이러지 마. 결국 도연이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민정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정의 얼굴은 붓고 눈은 빨갰어요. 며칠 동안 울었다는 게 보였죠. 아빠, 대체 뭐가 문제야? 민정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거든요. 민정은 아버지의 팔을 잡고 흔들었죠. 말 좀 해봐. 나 미치겠어. 미안하다. 도연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어요.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아빠는 늘 미안하다고만 하잖아.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도연은 그런 딸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정아,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은 연결될 수 없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정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신랑 아버지가 내 오빠를. 도연이 말끝을 흐렸어요. 차마 끝까지 말할 수 없었죠. 민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그 얘기 또 꺼내는 거야? 아빠, 오빠는 40년 전에 사라졌잖아. 사라진 게 아니야. 누군가가 데려간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와 박성철이 관련돼 있어.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서류가 있어. 입양 동의서. 도연이 주머니에서 복사본을 꺼냈어요. 민정이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바닥에 던져버렸죠. 이게 뭔데? 이름도 없고 날짜만 있잖아. 이걸로 뭘 증명해? 민정이 소리쳤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나 준혁이한테 갈 거야. 아빠는 혼자 있어. 민정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민정은 준혁을 만났습니다. 부산의 작은 카페였어요. 준혁은 민정의 얼굴을 보고 놀랐죠. 민정아, 왜 그래? 많이 울었네. 민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준혁아, 우리 아빠가 이상해. 내 아버지랑 과거에 뭔가 있었대.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 오빠. 40년 전에 사라진 오빠 얘기. 내 아버지가 관련돼 있대. 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볼게. 준혁은 그날 밤 아버지 성철을 찾아갔어요. 성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텔레비전을 껐어요. 아버지, 정선에서 뭐 했어? 성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민정 아버지가 과거 얘기를 꺼냈어. 아버지랑 관련이 있다고. 성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준혁이 앞에 앉았어요. 성철은 손을 깍지 낀 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정 아버지의 아내와 잠시 같이 산 건 맞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뭐? 1982년. 그 사람이 남편한테서 도망쳐 나왔어. 아이를 안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럼 민정 오빠는? 아이는 어디론가 보내졌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군가가 데려갔어. 나는 막지 못했고. 성철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혁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야? 민정이한테 어떻게 말해?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 결혼이 깨질 수도 있어. 준혁이 소리치며 집을 나갔어요. 성철은 홀로 남았습니다.
다음 날 준혁은 민정에게 전화했어요. 민정아, 우리 만나자. 둘은 정선 읍내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이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정아, 우리 아버지가 인정했어.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습니다. 그럼 나도 그때 버린 거야?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달라. 달라? 뭐가 달라? 아빠는 늘 사람을 놓쳤잖아. 오빠도 엄마도 그리고 나도.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혁이 민정을 안으려 했지만 민정은 뿌리쳤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어. 민정이 자리를 떠났어요.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민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식까지 이틀. 민정은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결혼 취소할까봐. 짧은 문자였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약국 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민정이 전화로 울면서 말했거든요.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까지 잃으면 정말 끝이었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딸까지 잃으면 나는 끝이다. 그런데 나는 이미 한 번 아들을 잃었다. 이번엔 도망치면 안 된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결혼식까지 하루 남은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약국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도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약국 옆 철물점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죠. 철물 종합이라는 낡은 간판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철물점 주인은 말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보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고 얼굴은 무표정했죠. 도연은 그 남자와 40년 가까이 이웃하며 살았지만 제대로 말을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 사람,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죠. 도연은 우산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철물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공구들이 가득했어요. 망치, 못, 페인트, 전선. 먼지 냄새가 났죠. 무엇을 찾으세요? 철물점 남자가 카운터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아, 못 좀 주시오. 어떤 못이요? 아무거나. 이상한 대답이었죠. 남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못을 꺼냈습니다. 그때 도연의 눈이 남자의 손목에 멈췄어요. 왼쪽 손목. 낡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흉터. 화상 자국처럼 보였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다치셨소? 도연이 물었어요. 남자가 재빨리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언제쯤이었소? 어릴 때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혹시 어릴 때 이름이 달랐소? 그 순간 남자가 얼어붙었어요. 못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답해 주시오. 이름이 달랐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남자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 여기서 꺼내면 안 됩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자도 눈을 감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당신, 진우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못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이름은
20년 전에 버렸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쥐어짜듯 나왔죠. 왜 내 옆에 있었소? 40년을. 바로 옆에서? 도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버리지 않았어. 찾았어. 미친 듯이 찾았다고. 도연이 소리쳤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럼 왜 30년이 걸렸습니까? 남자의 말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왜 30년이 걸렸을까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어야죠. 아버지라면. 남자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이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들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남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려드릴 수 없었어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저를 밀어낼까봐. 밀어내지 않아. 절대로. 도연이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왜? 민정이. 동생이 결혼하잖아요. 그날 다 무너질 텐데. 남자의 말이 맞았어요. 결혼식 날 이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살릴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진실을 말하되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말할 거야. 내가 돌아왔다는 걸,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복수가 아니라 치유로. 도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남자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눈빛을 본 것 같았죠. 정말 할 수 있어요? 해야 해. 늦었지만 하지 않으면 더 늦어. 도연이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남자의 몸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의 접촉이었죠. 내일 결혼식에 와라. 숨지 말고. 어떻게? 민정이가 알아야 해. 내가 오빠라는 걸. 그리고 성철이도 알아야 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연이 철물점을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죠. 40년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약국으로 돌아온 도연은 전화를 들었어요.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아빠야. 아빠, 나 내일 결혼 못할 것 같아. 민정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정아, 내일 결혼해라. 아빠가 모든 걸 정리할게. 무슨 소리야? 내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놀라지 마라. 아빠? 도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물점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아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결혼식 날 모든 진실을 말할 겁니다. 하지만 무너뜨리지 않고 살리는 방식으로. 그게 도연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선은 조용했고 비는 그쳤어요. 내일은 맑을 거라고 일기예보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정선 읍내의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축의금 봉투를 든 하객들, 꽃다발을 든 친척들, 카메라를 든 사진작가. 예식장 안은 국화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일찍 도착했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손이 떨려 제대로 매지 못했거든요. 주머니 속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장 깊숙이 숨겨뒀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준혁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어요. 어젯밤 민정과 긴 통화를 했다고 했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둘 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요. 아버님을 보고 싶대요. 도연이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민정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은 했지만 눈은 붓고 빨갰어요. 아빠, 민정이 돌아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죠. 예쁘다. 짧은 말이었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나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아빠가 있잖아. 도연이 말했어요. 민정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예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예식 시작을 알렸죠.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성철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양복에 흰 장미 코사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성철에게 다가갔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오늘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연이 낮게 말했어요. 성철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끝내자. 둘의 대화는 짧았지만 무게는 무거웠어요. 성철이 자리에 앉았고 도연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입장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먼저 입장했고 이어서 민정이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주례 선생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식을 시작하려는 순간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도연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민정의 얼굴이 굳었죠. 준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주례 선생님이 물었어요. 도연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확고했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도연이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색바랜 흑백 사진.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내 첫째 아들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숨겨졌습니다. 40년 전에 성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도망치지 않았죠. 도연이 성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여기 정선에 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도연이 시선을 예식장 뒷문으로 돌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따라갔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철물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양복을 입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하객들이 속삭였어요. 남자는 단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죠. 아버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 한 문장이 예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정의 손에서 부케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꽃잎이 흩어졌죠. 오빠?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미안해, 민정아. 나 오빠야. 민정이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 재빨리 민정을 붙들었어요. 하객들은 말을 잃었죠. 그럼 내 오빠는 바로 옆에 있었던 거야? 민정이 울부짖듯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바로 옆 철물점에서 도연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도연이 울먹였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성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연과 아들 앞에 섰어요.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누군가에게 아이를 빼앗겼고 나는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도연이 성철을 바라봤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오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시작합시다. 도연의 말이 예식장을 채웠습니다. 민정이 일어나 오빠에게 다가갔어요. 준혁도 함께 다가왔죠. 오빠, 정말 오빠야?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오빠의 얼굴을 만졌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래, 민정아. 오빠야. 40년 만에 재회. 예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객들도 주례도 모두가 울었어요. 도연은 민정과 아들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이제 다시 가족이다. 예식장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도연과 아들이 안고 있었고 민정은 오빠의 손을 놓지 않았죠. 성철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식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민정에게 향했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도 민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식? 할래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객들이 숨을 죽였죠. 오늘은 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오빠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민정의 말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함께 보자. 예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신랑 측 가족석에 성철이 앉았고 신부 측 가족석에는 도연과 아들이 나란히 앉았죠. 민정은 두 남자를 아버지와 오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서약이 시작됐어요. 준혁과 민정이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을 나눴죠. 반지를 교환하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식이 끝난 뒤 피로 연장에서 성철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성철이 두 사람 앞에 섰죠. 할 말이 있습니다. 성철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철이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겁이 났습니다. 당신 아내와 아이를 지키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왔습니다. 입양 중개인이었죠.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아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좋은 집에 보낸다고. 나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넘겼죠.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를 팔아넘긴 겁니다. 어디론가. 나는 나중에야 알았고 찾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당신 아내와도 헤어졌고 도연이 일어나 성철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도연이 멈춰섰죠. 아들이 성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성철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냥 제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진우, 제 진짜 이름으로. 아들의 말이 성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철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연이 성철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어요. 성철이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봤죠. 일어나시오. 오늘은 용서의 날입니다. 도연의 말에 성철이 도연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40년의 원한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약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진우가 함께였죠. 민정은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출발 전에 아버지와 오빠를 꽉 안았습니다. 아빠, 오빠 돌아올 때까지 사이좋게 지내요. 민정의 말에 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국 안에서 도연과 진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진한 차를 끓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진우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팔려간 곳에서 10년을 살았어요. 농사일을 했죠. 15이 되던 해에 도망쳤고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정선으로 돌아왔어요. 왜 정선으로?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요. 멀리서라도. 진우의 말에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민정이가 있잖아요. 제가 나타나면 민정이가 힘들어할 것 같았어요. 도연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 돌아와줘서, 끝까지 기다려줘서. 도연의 말에 진우가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연도 함께 울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선의 겨울은 추웠지만 약국은 따뜻했어요. 도연과 진우는 함께 약국을 지켰습니다. 진우가 철물점을 정리하고 약국 일을 돕기 시작했죠. 민정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와 오빠가 나란히 서서 약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민정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과 진우가 돌아봤죠. 왔구나. 누나, 잘 다녀왔어? 셋은 함께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저녁, 셋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식탁에 올랐어요.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행복했죠. 아빠 맛있어요. 형, 이거 맛있네요. 민정과 진우가 말했어요. 도연은 웃으며 밥을 떴습니다. 많이 먹어라. 식사 후 셋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이야기도 미래 이야기도 나왔죠.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 도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민정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의 겨울밤은 고요했어요. 약국 안에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렀고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어요. 상처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서로를 마주보며 살아갈 거예요. 정선의 산은 여전했고 약국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은빛낭독실은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 곁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